화난다고 멱살도 못 잡겠네 이거. 너무 많이 오셨는데. 아이고 반갑습니다. 시국인 조승동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술시장입니다. 이해씨 반갑습니다. 나무포개당 하는 것 같아요. 나무포개당 하는 것 같아요. 이거 화난다고 멱살도 못 잡겠네 이거. 화난다고 멱살도 못 잡겠네 이거. 이게 하나만. 교육격차를 줄이고 좁히는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최근 양보하는 상응하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고분과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금투세와 관련하여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기로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민의 기부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 성명특법과 관련해가지고 논의는 어떤가요? 아쉽게도 서로 합의를 하지는 못했고요. 주세 관련해서 뭐 유예 폐지 완화 이런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더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델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펴치!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저 봤어요. 어디서? 본회의장에서. 못 봤는데? 날 봤다고? 아니 내가 들어갔다 왔지. 아유, 오늘 이렇게 저 개원식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저 조이대 대법원장님 그리고 죄송합니다. 지금 감사원장님. 지금부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 국회 정기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1회 국회는 오늘 임기 첫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뒤늦은 개원식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국회도 정부도 제일 앞자리는 민심입니다. 민심에 가장 닿아 있는 국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부탁해 스티커 위에 서주시고 중간에 빈자리가
용산 이전을 추진하셨잖아요. 그죠? 예. 저라면 잘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능한 경우는 잘랐을 것 같아요. 근데 승진했어요. 장관. 대통령이 아니시니까요. 아니, 그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되시는 겁니다. 대통령은 그 후보자. 네. 못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어떤 사실이 아니고 후보자의 능력을 한번 볼게요. 용산 이전을 추진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 오물풍선에 용산이 뚫리고 무인기에 뚫리고 도감청이 뚫린 게 후보자가 추진했던 용산으로 이전한 뒤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능한 경우 관점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것 같지 않아요. 저라면 잘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능한 경우는 저라면 잘랐을 것 같아요. 근데 승진했어요. 장관. 대통령이 아니시니까요. 아니, 그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되시는 겁니다. 대통령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되시는 겁니다. 대통령은 그 후보자. 네. 후보자. 네. 그 당황한다고 그런 식으로 답하지 마세요. 전혀 당황 안 합니다. 김영현 후보자 국방부 출입 기록이에요. 야, 이거 완전 조직적 은폐잖아요. 같이 들어간 사람이 손님이야. 이게 국방이에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와, 나 기가 차네, 기가. 당시에 한남동 출입자에 대한 규정 자체가 한남동에는 외교 지금 한남동이지 않습니까? 국방부 출입 기록에 김용현하고 같이 간 사람이 없어요. 은폐하는 거지. 정부가 관리하는 시설에 들어갈 때 손님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한남동 아닙니까? 오케이, 예. 한남동 출입 규정 자체가 그때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대통령실 이전은요. 네, 부승찬 의원님, 부승찬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 손님을 적었다고 해서 그걸 마치 조직적인 은폐다. 이거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이다. 국방부도 물어봤잖아요. 임종득 의원님 말 조심하세요. 바랍니다. 못하겠어요. 야당이 보이콧하고 이런 경우는 종종 봤어도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보이콧하는 경우는 흔치 않는 사례입니다. 오늘은 딜런 정청래 위원장이 꼼수 정청래 위원장의 모습을 보인 날입니다. 국회 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왜 안 들어오시나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순직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상정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회의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불참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세훈 간사께서는 일단 들어오셔서 본인들의 의사를 피력하고 의견에 대해서 주장하시라고 하시고 다시 들어오시라고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많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 대표가 제3자 특검안을 말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들이 전격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보이콧하고 이런 경우는 종종 봤어도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보이콧하는 경우는 흔치 않는 사례입니다. 오늘 같은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정하지 않았던 법안 안건이 들어갔기 때문에 법사위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경과보고 채택에 대한 답을 주었다면 의사 일정이 일방적으로 추가된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법사위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빌런 정청래 위원장이 꼼수 정청래 위원장의 모습을 보인 날입니다. 회의의 주 목적은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특검법을 상정해서 소위에 회부하기 위해서 경과보고서 채택을 2번으로 돌리고 의안순번 1번을 특검법을 넣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꼼수 행태입니다. 검찰총장 후보자 심우정 인사청문회 요청안과 제6항 검찰총장 후보자 심우정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유감 표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를 빌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상당히 모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빌런을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제가 악당, 악한, 악인, 범죄자입니까? 그런 악당 위원장과 같은 공간에서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뭡니까? 악당의 꼬붕들입니까? 악당 상대방이에요. 박규택 의원이 그러면 정의의 사도라도 됩니까? 사과하실 거면 의사진행반을 하세요. 사과를 안 하고 없다. 제가 제3자 같은 본인은 당사자지 제3자가 아닙니다. 국어 교육을 못 받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모욕적으로 말해요? 본인이 뭘 제3자예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당사자지? 당사자예요. 근데 왜 제3자라고 그래요? 아니 아까 말씀하신 빌런에 대해서 본인도 그 기자회견장에 참석해서 한 말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과하실 거면 의사진행반을 하세요. 발언권을 주고 말씀하세요. 발언권 드리지 않는데도 지금 얘기 잘하고 있구만요. 얘기하지 마세요.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는 또 왜요? 정의해야지. 도대체 계엄 문제를 이렇게 억지로 해가지고 아니 제가 지금 정당무리하게 묻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장관. 아니, 의원님 장관. 의원님 장관. 의원님 장관. 내가 묻잖아요. 경찰사령관, 주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지어주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현 후보자가 계엄에 그 말도 안 된다. 나도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들으셨죠? 예. 장관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예, 당연합니다. 12.12 5.18이 딱 계엄이었는데 당시 우리 군에서 항명한 분이 계십니까? 의원님 됐습니다. 아니 12.12는 40 몇 년 전의 그렇죠? 일인데 잠깐만요. 그때는 육사 생도했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김영은 후보자가 군과 국민의 동의 없이 계엄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12.12 5.18 때는 군과 국민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군과 잠깐만 답하지 마세요. 잠깐 내가 하나 더 물어볼 테니까 1980년대는 계엄이 있을 만큼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었습니까? 45년 전에 45년 전에는 비교하지 계엄을 하고 마세요. 쿠데타를 할 대답하지 만큼 않겠습니다. 우리가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예. 항명한 사람 있어요? 역사책 보십시오. 도대체 계엄 문제를 이렇게 억지로 해가지고 아니 제가 지금 계엄 묻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장관. 의원님 의원님. 장관. 내가 묻잖아요. 최근에 모인 날짜가 언제 승인했냐고. 왜 대답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대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혼자 생각하시고요. 왜 억지로 계엄을 떨어내세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제가 내일이면 이 취임식을 합니다. 좋아요. 4년 반 동안 국방이 가는데 이렇게 대접을 하고 되시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말고 묻는 것에 대답하세요. 왜 날짜를 말하지 못하고 딴 얘기만 해요? 그 얘기도 말 못. 2017년에 이걸 일으켜서 아무도 계엄에 대한 것들이 다 무죄되고 증거불충분입니다. 오로지 당시 기무사만 1,400명이 방첩 요원들만 파면됐습니다. 이제 다시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니까 또 시즌2 계엄입니다. 이걸 일으켜서 우리 국민이 아니라 김정은만 행복할 겁니다. 이제 좀 그만하십시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예. 예.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며 모두 공연. (9월 8일입니다) 민주당 화이팅! 문재인 화이팅! 이재명 화이팅! 김정숙 당해주세요. 김정숙 당해주십시오. 김정숙 화이팅!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일사불란한 지도부가 이끄는 이 민주당이 재집권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마이크 잘 들리나요? 괜찮습니까? 양산이 검찰 수사의 도피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5월 동주가 애처롭습니다. 오늘 만남은 야권의 정치 세력화로 검찰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담긴 꼼수 회동입니다. 대통령이 생각보다 못하지요? 대통령으로서 훌륭하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생각보다 못하지요? 대통령으로서 훌륭하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세수 평가는 얼마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지난해 세수 평가는 얼마였습니까? 지난해는 56조 정도. 56조 세수 평가가 났습니다. 경제가 어렵죠? 경제가 어렵죠? 경제는 회복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죠? 회복되고. 작년엔 세수펑크 56조, 올해는 세수펑크가 얼마라고 예측되고 있습니까? 한 30조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들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정신을 못 차리고 경제를 못 챙기면 총리라도 경제를 챙기고 정신을 차리고 국민 앞에 잘못됐다고 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2%로 인플레가 내려가고 올해 2.5% 성장을 하고 770억 불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그리고 고용률은 역사상 가장 높은 고용률, 특히 25세부터 29세까지 72.3%의 고용률을 보이고 정신을 있습니다. 아직도 못 차리고 있군요. 아닙니다. 민생은 어렵습니다. 온 세계 경제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대한민국만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아니 어떤 통계입니까? 국민이 어떤 통계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엉터리라고 합니까? 총리, 지난해 전 세계 경제 성장 지수는 2.6까지 가고 있었어요. 올해는 그런데 2.6%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몇 가지 찍었습니까? 올해는 2.6%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 몇 가지 찍었어요? 작년 한 해 가지고 먹고 삽니까? 올해 초반에 이러다가 지금 떨어지고 아니 작년 한 해 가지고 먹고 살아요? 이 사람이 올해 2.5%죠. 내년에 2.2%죠. 자 잠깐만 중단하시죠. 자 잠깐만 중단하세요. 지금 이 자리는 대정부 질의하는 자리입니다. 의원들이 나오셔서 대정부 질의를 하고 대정부 질의하고
답변자인 국무위원은 나와서 질의에 답변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좀 얘기 들으세요. 총리,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아니, 진리를 들어가세요. 말씀해 주세요. 진실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으면 오늘 청문회는 한 의미가 없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김복형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판사 김복형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언급할 겁니까? 답변 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 조언드립니다. 제가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지만 7분 동안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으면 오늘 청문회는 한 의미가 없습니다. 전문성과 식견, 지식 이런 부분을 소신껏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아무리 헌법재판관은 판결로서 말한다지만 어떻게 판결을 할 건지를 궁금해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신 있게 답변을 해달라고 위원장이 지금 조언을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것입니까? 검토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생각은 없으세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심도 깊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도 깊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라고 과외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후보자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중에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때 김복형 후보자는 소신이 없더라 이런 평가가 들어가면 본인도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네, 장동혁 의원님. 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원에서 국감 준비할 때 일타 강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마디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후보자도 번호판 한 3개 들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 제가 답변 드리기 적절하지 않다.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다. 뭐 일반 추상적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 그럼 저희들이 뭐 어떤 걸 가지고 후보자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적어도 이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사와는 조금 다른 소신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정치적인 편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정심 장심 같습니다. 정청래의 마음이나 장동혁의 마음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진행 발언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잠깐만요. 이건태 의원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박규택 의원님.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입니다. 송석준 의원님. 야당이 송석준 의원님은 여지없이 오늘 단골 메뉴처럼 145조 1항에 의해서 1차 경고합니다. 조배수 의원님 토론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정당, 또 과거에 속했던 정당을 제외하고 민주당,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죠. 그리고 또 비교섭단체가 그 중에서 2명을
추천을 해서 또 거기다가 비토권이 있어요. 특검을 그 검사를 추천을 하는데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하고 비교섭단체만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공정합니까? 합의가 아닌 한쪽만 문제 추천권을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조국혁신당은 고발인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두 정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주는 것은 특검의 객관적 중립성과 객관성에 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고 그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 장관님이나 법원행정처 지사님께서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겼다 하여 감옥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토론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자, 이건 협박하시는 건가요? 제정신입니까 지금 위원장님? 지금 박규택 의원님. 네.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입니다. 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하면서 의사 진행에 필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 진행에 필요한 말이 아니죠. 그건 위원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주의해서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도 못 합니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 감옥 간 사람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서 합니까? 신중하게 발언하라는 뜻입니다. 저분들한테 감옥 간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까? 자, 이건태 의원님 토론하세요. 어제도 저 김문수 장관한테 말이지 그자 이런 말을 나왔나? 이론자. 이론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잘했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송석준 의원님 야당이 잠깐만요. 송석준 의원님은 여지없이 오늘 단골 메뉴처럼 145조 1항에 의해서 1차 경고합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아니 답변을 못 하시게 하잖아요. 아 왜 의석에서 못 하게 하세요 답변을? 아 의석의 의원님들은 좀 가만히 계세요. 보건의료 재난위기 레드 상태 계속되고 있어요. 국민들 너무 힘듭니다 지금.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 잘했다는 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 의정 테이블이 안 되는 겁니다. 태도를 바꾸세요. 잘못했으면 잘못을 시인하세요. 저는 의원님 말씀이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료요? 아니 저한테 답변할 시간을 주세요. 답변할 시간 많이 줬잖아요. 답변할 시간을 주세요. 아니 답변을 못 하시게 하잖아요. 아 왜 의석에서 못하게 하세요 답변을? 아니 의석의 의원님들은 좀 가만히 계세요. 아니 의석에서 질문을 하십니까? 잠깐만요. 지금 비상 진료 체계가 가동되고 있죠. 거기에서 지금 환자 피해 신고 현황을 보면은 수술 지연 494건을 포함해서 약 877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그 피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알고 계시냐고만 물었습니다. 거기에만 답변하세요. 그럼 너무 편파적이잖아요. 아니요, 답변 그때 알고 계시냐고. 아니 답변을 어떻게 알고 있다는 걸로 충분합니까? 제가 또 질문할게요. 당신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를 물으셔야죠. 의장님. 전공의에게 이 의료 대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맞습니까? 첫 번째 책임이 있습니다. 아, 정말 여야 의정 대화 협의체가 될지 정말로 우려스럽습니다. 그거는 아니 총리님께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신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야 의정 협의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설득하고 해야 될 사람들은 전공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전공의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전공의들이 들어오겠어요? 의원님. 정말 저기 앉아 계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슴 치고 계실 것 같아요. 의원님. 그나마 밥상 차려놓으려고 했더니 총리가 다 걷어차 버리는구나 이럴 것 같아요. 의원님. 정말 대단합니다. 원인을 물으시니까 좋아요. 원인을 명확히 그거는 하셔야죠. 의견이 다르니까 그러면 아니 명확히 하셔야죠. 나이가 한 살 더 많다고 세금을 많이 내면 공정한 겁니까? 글쎄요. 무슨 의도로 물으시는지 제가 아니 그러면 나이가 한 살 많다고 세금 많이 내면 아니 상황에 공정한 따라서 거냐고. 다 다르겠죠. 그걸 어떻게 일률적으로 답변하라고 그러십니까? 연금 개혁안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 그럼 정말 그렇게 세계 말씀을 하셔야죠. 유례도 없는 날입니다. 75년생과 76년생 1년 일찍 태어났다는 이유로 다른 요일에 연금 보험을 내야 됩니다. 평생을 더 많은 연금을 내야 되는데 이런 연금 개혁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연금 특위를 만드셔서 충분히 좀 논의해 주십사라고 정부에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고 저희가 상황을 점검. 손으로 늘 서해안 고속도로 가는 길인데 내려가는 길이 좀 막히고 있습니다. 사고는 보통 이렇게 명절 기간에 더 많이 큰 사고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왼쪽 어떠냐 계속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지금 의료계도 만나고 계시잖아요. 이 여야 의정 협의체라는 것이 어떤 일방의 뜻대로 운영되기 어려운 구조예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 많은 생각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출발해서 서로 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대로 가면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고 모두가 지게 될 겁니다. 정부 여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얘는 맛있을 것 같은데. 두 개 다 맛있어요. 두 개 다 맛있어요. 이재명 대표님한테 물을 파네요. 물을 주세요.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골라주셔야 됩니다. 손이 안 닿아요. 하거나 아니면 좀 문화적 역할을 할 역할이 필요한데 제가 본 종교계 어른들이 좀 나서 주시는 게 지금 이 충돌 양상을 좀 완화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최혜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상병 순직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정쟁의 한복판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치 파탄, 민생 파탄, 입법 폭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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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중단하라! 탄망하면 국민공을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자마자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을 보시게 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법안 처리에 대한 양당의 협의를 요청했습니다만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나라를 지켜야 할 해병대를 정쟁의 한복판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보다는 근본적인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여야가 함께 나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의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쟁을 지향합시다. 다음으로 박범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의 제3자 추천 특검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안입니다. 그것을 우리 민주당과 야당이 받았을 뿐입니다. 제3자 특검을 통해서 최혜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한동훈 대표는 말씀해 주십시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70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에 올라오는 의사 일정조차도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국회의장께서 일방적으로 수용해서 진행한 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의사 일정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강력한 항의의 뜻으로 보이콧을 택한 것입니다. 제2후보는 언제 강행하겠습니까?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통령께서 제2요건 행사를 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에 대한 무제한적인 비토권까지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특검은 절대 임명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까지 해놓은 것입니다. 영광군수! 그 이전 어떤 선거에서 전국의 관심이 여기에 모인 적이 있습니까? 바로 조국신당이 이 선거에 뛰어들면서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영광이 어디 있는지, 영광의 민원이 무엇인지, 영광이 어떻게 발전돼야 하는지를 다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해가 있었고 먼저 부르셨어요. 네, 그러니까 발언할 때는 조금 그래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대통령 관저 증축은 어떻든 불법인데 리모델링 관련해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감사위원들의
제가 잠깐 이거 위원장께 요구할 건데요. 위원장님께 그동안 감사 관련한 회의록을 요구합니다.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회의록을 요구할 때 제가 유상범 의원님께 제가 요구하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위원장님께 가서 이제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게 이제 그것 관련한 것 같은데 그 다음 바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 증인 참고인 간사간 협의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럼 그건 제가 오해인데, 그러니까 얘기할 때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발언하면서 약간 긴장도 되고 방해도 받게 돼서 제가 그거는 위원장께서 부르셨다면 또 발언할 때 부르셨으니까 또 그거는 조금 불편함을 말씀드리고요. 아니 제가 예, 그래서 저도 오해가 있었고 먼저 불렀어요. 네, 그러니까 발언할 때는 조금 그래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뭐 불가피하면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뭐 오해를 한 거는 발언하는데 그 발언을 막으려고 했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오해니까 넘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명박 대통령의 BBK 그리고 내곡동 사저 관련한 거, 대북 송금, 노무현 대통령 측근 관련한 이 4개는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법무부 장관은 답변에 뭐라고 왔냐면 여야 합의 또는 정부가 수용. 그래서 의원님, 이야기하는 건 의원님, 이런 경우엔 정부가 수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의원님, 그런데 제가 답변을 잠깐 그렇게 들어보세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답은 그 다음에 하시고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사례 내곡동 사저 특검 그리고 BBK 특검 라고 이야기 네, 정리하시죠. 수용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정부가 수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정리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 있어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뜻은 다 저는 정리된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만 이런 말씀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네. 매년 그 피파에 그 납입하는 액수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죠. 회장님께서 특별히 잘하셔서 주는 돈이 아니라.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 휘바한테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좋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팀을 강하게 만들어서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 내는 게 저의 임무라고 팀을 강하게 생각합니다. 만들 수 있는 그 감독은 홍명보 감독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설계 관련된 설명. 원회라는 자료는 우리 정몽규 회장님께서 저희 위원 전원에게 이렇게 이름을 이제 직접 펜으로 써서 주셨어요. 뭐 대단히 성의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만 제가 그래도 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꼼꼼히 문서를 읽었습니다. 밑줄 쳐가면서 국가에선 77억밖에 지원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이곳저곳에서 돈을 끌어모으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는 취지의 글입니다. 맞습니까? 뭐 그렇죠. 은행 차입도 본인이 직접 하셨고 국제축구연맹 회장도 천안센터 건립에 6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이것도 본인 취지 그 업적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안 읽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거 피파 회원사들이 그 회원국들이 매년 그 피파에 납입하는 액수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죠. 회장님께서 특별히 잘하셔서 주는 돈이 아니라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 휘바한테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좋습니다. 거기에 자. 맞춰. 예, 홍명보 감독님께 묻겠습니다. 본인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임이 됐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절차에 위법이 발생해서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감독직에 임명이 됐다.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그것이 확인된다면 어떻게 하세요? 그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의원님 지금 저희는 월드컵 예선을 코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선을 코앞에 두고 그 예, 문제가 아니라요.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감독이 선임이 된 것이 확인되었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저는 제가 이 일을 한번 해본 경험으로서 한번 예 아니로만 답하세요. 불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임명이 됐으면
남은 기간 동안 팀을 강하게 만들어서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 내는 게 저의 팀을 임무라고 강하게 생각합니다. 만들 수 있는 그 감독은 홍명보 감독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협회장을 왜 하십니까? 협회장을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해결하라고 협회장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협회장 그만두세요. 지금이라도. 안세영 선수가 건의서를 올해 1월에 A4용지 10장 제출했죠. 이것이 그 중에 한 일부인데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보셨죠? 네.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요. 신발을 호소해요. 바꿔줘야 됩니까? 안 바꿔줘도 됩니까? 바꿔줘야 되는 입장인데요. 아니 바꿔줘야 되는데 왜 안 바꿔준다고 제가 묻는 거예요. 안 바꿔준 이유는 규정 때문에, 협약 네.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게 협회 회장으로서 하실 말씀입니까? 근데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바꾸고 싶어도 바꿔지는 입장도 아니고요. 그 이후에 정말요? 왜 올림픽이나 이런 거를 협회장을 왜 하십니까? 협회장을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해결하라고 협회장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협회장 그만두세요. 지금이라도.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그 한 3, 40년 동안 이어져 온 그런 규정. 여보세요, 회장님. 국가대표 선수가 신발이 안 맞아서 저 불편을 호소하고 경기력이 떨어진다고 호소를 하는데 그걸 풀어줄 생각을 해야지.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무슨 규정이에요? 계약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규정을 바꾸려고 합니다. 계약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바꾸겠습니다. 왜 이제 바꾸냐고요? 이 어린 선수가 올림픽 앞두고 저거 바꿔주시라고 10석장이나 되는 여러 가지를 제출하는데 왜 이제 바꾸세요? 진작 바꿨어야죠. 그때 당시에는 핑계 대지 마시고요. 후원사와의 계약도 있고. 또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네. 그 어쩔 수 없는 답변입니다. 회장님! 네. 어쩔 수 없는데 왜 거기 앉아 계세요? 예? 나스토리. 너무 딱딱하니까 화이팅 하나 하고 찍겠습니다. 네, 제가 화이팅 하면 화이팅 해주십시오. 화이팅! 한미동맹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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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필립 골법 주한 미국 대사님, 대사관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어서 이재명 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러실까요? 네, 그러면 필립 골법 대사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Well, thank you, Chairman Lee, this morning. Congratulations to you on your election for the second term as Chairman Lee. I look forward to continuing our very close cooperation with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under your leadership. 감사합니다. 대사님, 상당히 오랜만에 뵙게 되는데 다시 민주당에 방문해 주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나스토리. 먼저 추경호 원내대표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마이크 크게. 다 찢어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걸 죄송합니다. 이거 혹시 솜 새로 있는 거 없어요? 잘 지냈어요? 우리 대표님 물론 대표님 우리 다안 됩니다. 이거 입구에서만 하시죠.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